법칙법입니다. 428페이지. 자, 용어 정의 보겠습니다. 먼저 대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건물이 있죠. 자, 이래 있죠? 이게 이제 건축물이죠. 건축물. 대지죠. 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대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 필지가 이제 건축법에서는 이제 대지라 부르죠. 예비에 쌍가루 1번과 2번처럼 1번이 뭐냐? 다음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그러니까 합필하거나 또는 합병하거나 같은 뜻이죠.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니까 한 개 넣는 거네. 일부니까 나눈다고 말이죠. 일부를 하나의 필지, 대지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분필한다 그 말이죠. 자, 1번 합필 또는 합병이죠. 1번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한다. 그러면 합필, 즉 합병해야 되겠지, 그죠? 예, 그런 뜻이고요. 자, 2번 동그라미 하세요. 2번. 자, 공간정보의 구축 법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는 이것이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해줄 겁니다. 근데 공법은 너그럽기 때문에 해줍니다. 아시겠죠? 공시법은 안 너그러워요. 아시겠죠? 안 돼. 어떤 경우냐? 기억. A 필지하고 B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달라요. 두 번째, 도면 축척이 달라요. 디귿, 지반이 연속되지 않았어요. 합병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런데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줄거서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반대로 말하면은 A도 내 거고 B도 내 거라면은 합병이 가능하다 그 뜻이죠. 단서가 붙는 겁니다. 단서가. 지목 X, 지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목은 A와 B의 지목 달라. A는 뭐 대지고 B는 뭐 전이야. 둘 다 내 걸지라도 그때는 합병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목은 안 된다는 것. 3번 국토법상 도시, 군, 계획시설. 자,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이 도로, 그죠? 도시, 군, 계획시설 중 하나가 뭐라고요? 도로. 많은 땅들이 있어요. 이게 땅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땅들은 합병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고, 자, 이 땅의 소유자는 분필입니다. 그죠? 이거 분필이죠. 그러니까 도시, 군, 계획 시설인 도로, 이것은 합병과 분필이 동시에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은 합병, 즉 합필이라면 쌍가루 2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나오죠, 그죠? 합필과 분필이 동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위에 갑니다. 4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등등을 건축한다. 그러면 전체 필지를 합병해야 되겠죠? 5번에 도로의 지표 아래에 있다. 뭐 지하상가, 그죠? 전부 다 하나로 합병한다. 그런 말이에요. 6번 중간에 내용 불문하고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합치니까 합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말뜻이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자, 이것도요, 밑에 다만 소유자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안 됩니다. 쌍가림은 분필입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
일부 동그라미. 일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분필이 분필. 1번 됐고요. 2번. 1번도 일부, 2번도 일부, 3번도 일부, 4번도 일부입니다. 그죠? 자, 2번은 뭐냐? 원래 전체가 농지인데, 뭐라고요? 전체가 뭐라고요? 전체가 농지예요, 농지. 전답 갑니다. 이 중에 일부를, 이제 농지고, 이 중에 요거 일부를 뭐요? 농지 전용 허가 받았습니다. 농지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납니다. 그죠? 개발한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격 다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분필이 되겠죠. 그죠? 분필. 그 뜻입니다. 3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번에 개발행위 허가 마찬가지예요. 5번은 뭐냐? 중간에 나눌 것 조건 나눈다. 말뜻이 분필이죠. 이것은 합필과 분필을 구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이거 나왔다 하면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이걸 틀리면은 창피하잖아요. 자, 2번 건축물입니다. 이제 요거 현재 요거에서 요거 했었고 이제 요 위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자, 첫 번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그죠?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입니다.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건 다 일단 공작물이에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책걸상 다 공작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공작물이지 이거는 건축물 아닙니다. 딴 데 가니까 건축물은 맞잖아요. 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공작물 중에서 그죠? 공작물 중에서 일부가 그죠? 일부가 건축물인데 그 일부가 뭐냐?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뭐 하고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또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 뜻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거나 이게 1번 또는 뭐요? 지붕이 있거나 벽이 있거나 2번이죠. 그죠? 이렇게 뭐가 필수죠? 기둥? 기둥은 아니죠. 기둥은 서방할 때 기둥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물론 세 개 다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세 개 다 있어야지만 하면 틀리겠죠. 그죠? 두 개씩만 있어 건축물이니까요. 여기서 플러스 앞에 있는 지붕과 기둥이든 지붕과 벽이 있는 상태에서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 대문, 담장 등이 있죠. 대문과 담장은 그 자체로서 건축물이 아니지만 주된 건축물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대문하고 담장은 싸잡아서 같이 건축물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은요, 대문만 들어가도 주거 침입으로 걸립니다. 아시겠죠? 예, 다 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거는 토지 위에 정착하는 것이고, 두 번째, 토지 위에만 있는 건 아니더라. 어디 있더라? 지하도 있고요. 또는 고가에도 있더라. 여기 있는 플러스 뭐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아시겠죠? 이것도 건축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래서 그 내용이 430페이지에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그 정도로 한 번 더 앞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4번 다음은 공작물이나 건축물로 취급하는 공작물. 제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법에 없어요.
그냥 저를 보세요. 이 공작물 중에서 이제 일부가 그죠? 일부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이 중에서 일부는 뭐라고요? 신고하라. 그 얘기예요. 일정 규모가 넘을 때, 그러니까 책걸상 만들 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그냥 만들면 돼요. 재료 사가지고.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 공작물이 바로 밑에 박스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가 뭡니까? 2m를 넘는 초과예요, 초과. 2m 이상이 아닙니다. 넘을 때 2m까지는 빼고 2m 넘는 옹벽 담장. 담장을 집 지을 때 담장을 2m까지 하는 이유는 신고하기 싫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2m 다 담장이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성인 남녀도 펄짝 뛰면 보이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뛰어도 안 보이죠? 누굴까요? 하면서.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그래서 2m 넘는 옹벽 담장. 그 다음에 4m 넘는 광고 탑, 광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건물 옥상에 있는 뭐 광고 탑들, 뭐 땡땡땡 하면서 뭐 화장품 광고하지요, 통신 광고하잖아요, 그죠? 또 광고 뭐 길가에 도로변에 크게 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뭐 땡땡땡 대학교 하잖아요, 그죠? 4m 넘을 때 신고합니다. 이것은 탑판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광고. 뭐라고요? 이거는 광고라는 글자. 요 단어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4m다. 그죠? 여러분들 광고판, 광고탑, 이 건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광고는요, 원이요, 사각형이요? 사각형. 그죠?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4m예요. 그죠? 사각형. 직사각형. 뭔가 간판이 동그란 건 뭔가 이상한 거야. 아시겠죠? 이상한 거야.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마. 아시겠죠? 선술집 동그래 들어가지 마. 네모나게 막걸리 들어가요. 아시겠죠? 사각형. 그 다음에 5m 넘는 거죠. 그래서 5m 넘는, 거기 나오죠.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입니다. 줄 거예요. 태양에너지 몇 글자예요? 5글자. 그래서 5m 넘을 때 태양에너지. 그 다음에 6m 넘을 때 뭐라고요? 6m 넘을 때. 이거 많잖아요. 6m 넘는 거 4, 5, 5, 6 묶으세요. 굴뚝. 5번에 뭐 장식탑, 기념탑. 6번에 철탑. 한마디로 뾰족한 거. 뭐라고요? 뾰족한 거. 왜? 육자가 뾰족하나. 낚시바늘처럼 뾰족. 아시겠죠? 뾰족한 거. 6m. 그래서 내가 특히 굴뚝이잖아. 굴뚝이. 그죠? 이렇게. 굴뚝. 그죠? 뭐야? 몇 미터? 6m. 또 있어요, 이게. 뭐야? 6m. 그죠? 6m. 연기도 6m야. 아시겠죠? 6m. 그 다음에 8m. 자, 8m 넘는 옥상 물탱크죠? 고가수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8m 이하가 있습니다. 9번. 아시겠죠? 얘만 8m 이하입니다. 바로 기계식 주차장 등등. 이거는 8m 이하가 신고고, 얘는 8m 넘을 때는 허가받습니다. 그리고 8번에 면적 30을 넘는 지하대피요. 아시겠죠? 그래서 8m 요거 넘는이지만 요거 8m죠. 8m 요거 이하짜리 요거 이하.
다음에 30이죠. 조금 전에 30제곱미터 넘는 지하대표. 예.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숫자 가지고 틀리게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지하층. 나머지는 그냥 한 번만 읽어주면 돼요.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얼마라고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층 높이가 4m라면 최소 땅속으로 2m 이상 들어가야 돼요. 반 이상. 그래서 반지하. 반지하가 바로 2분의 1이죠. 반 이상 들어간 집. 그 다음에 넘기세요. 7번. 주요 구조부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건축물 무너집니다. 중요하죠. 내력벽. 바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입니다. 일반 벽이 아니라. 그래서 아파트는 기둥 대신에 내력벽으로 짓죠. 기둥은 말 그대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것이 하중.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잘못되면 건물 무너지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해서 고정시키죠. 지붕틀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지붕도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붕보다 지붕틀이 중요하고요. 주계단, 그렇죠. 화재 시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안 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내려가려다가 승강에 탔다가는 제일 빨리 올라갑니다. 어디로? 천국은 가고 싶은가 봐. 더 땅속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로? 지옥으로. 자, 이렇게 보세요. 주계단은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계단을 내려갈 때에 방화문이 없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작은 것들 있죠. 예. 그때는 우리가 이래 불러요. 주계단.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주계단. 화재 시 대피하기 위해서 연기에 들어오고 나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문이 한 개 있어, 한 개. 한 개 있는 것이 피난계단입니다. 그러니까 방화문 여기 우리 몇 개 있죠? 들어올 때? 2개요? 방화문 2개는요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아시겠죠? 예. 방화문이 없다? 주계단. 방화문이 한 개만 있다? 피난계단. 방화문 열고 들어가면 또 있죠, 그죠? 1m에 2개 있다? 뭐라고요? 특별 피난계단. 건축물이 클수록 나와 있죠. 하여튼간에 주계단. 일반 건물은요 대부분이 방화문이 없는 건축물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계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만 쓰는 거예요. 내기 바보 지주. 시작. 내기 바보 지주. 한 번 더 시작.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앞 글자에 내기 바보 지주가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가령 뭐 사익기둥은 일명 색기둥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 있잖아요. 이제 중간에 그냥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기둥이 너무 머니까 뭐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더 뺐다 관계없습니다. 하중과 관계없는 거니까요. 최하층 바닥인데 2층 3층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최하층 바닥은 아무리 뛰어다니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최하층 바닥은 관계없잖아요. 무너질 일 없는 거니까. 지진 등등이 아니라면. 그 외에 뭐 보도 작은 보, 뭐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런 보가 아니에요. 이것도 새기둥처럼 그냥 보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모양 내기 위해서. 이건 뜯었다, 뭐 붙였다 관계없습니다. 뭐 차양, 옥 외 계단, 그죠? 건물 바깥의 계단은요 화재 시에 뭐 공기 통하는 거니까, 그죠? 주의하지 않지요. 하여튼 내기 바보 지주. 자, 8번 건축입니다. 건축. 오른쪽 그림이 있고요. 밑에 이제 심화학습에 내용이 있는데, 이 그림은 좀 어려워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별도로 그림 그리면서 한번 볼게요. 그림 그리고 읽는 것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돼요. 그림으로 설명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건축이 뭐냐? 5가지 있다, 그죠? 일반적으로 첫 번째, 뭐죠? 자, 신축이 있고, 두 번째, 중축이 있고, 세 번째, 개축이 있고, 네 번째, 재축이 있고, 마지막으로 몇 번째? 이전이 있다.
그러면 자, 신축은 뭐냐? 그림으로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지 위에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하면 뭐요? 신축이다. 대지 위에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뭐 철거하지 않냐고 뭐 필요하니까 어차피 새로 지을 때 필요하다면은 오히려 철거하지 않고 가는 게 낫죠. 하지만 주된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한다면 이것 또한 뭐라고요? 신축이라고 부른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대지 위에 현재 건축물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위로 증가하던 옆으로 증가하던 기존보다 증가하면 증축인데 이 증가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바닥 면적이 증가했다. 고로 연면적이 증가했다. 층수가 증가한다. 높이가 증가한다.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증가 속에. 그리고요 또 대지 위에 현재 주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이하짜리입니다. 이하의 부속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하면 똑같이 증축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축은요. 개축은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철거합니다. 철거는요.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 있는 겁니다. 있고. 하지만 재축은요. 자, 개축은 사람이 하지만 재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신이 하는 거, 신이. 자연재해죠. 이걸로 멸실. 얘는 멸실은요, 전부예요, 전부. 일부는 안 나옵니다. 태풍 불어가지고, 야, 집 날아간다. 야, 너는 참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3층만 날려줄게. 그런 거 없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멸실은 전부라는 전부. 자, 이것이 용어 정의만 다르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두 개가 이것이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건축물 규모 이내까지만 하면 돼요. 넘으면은 안 됩니다. 넘으면은 개축이 아니에요. 자, 가령 이것도 그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3층의 건물이 있다 가정하자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1층은 그대로 두고 2층하고 3층만 철거했습니다. 전부 철거, 일부 철거. 일부 철거죠. 일부 철거. 자, 멸실은 안 나오죠. 그죠? 철거 후에 종전에 있던 규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 3층이니까 3층까지만 지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얘는 1층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제는 있어요. 이렇게. 상태에서 자, 2층 올렸습니다. 2층까지 올려버리고 돈이 없는 거야. 스톱. 해도 종전 규모 이내니까 관계없습니다. 뭐라 불러요? 얘는요? 개축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렇게 3층까지 해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이거 뭐라 불러요? 증축이죠. 왜? 헌 건물 위에 올라갔으니까. 아시겠죠? 증축입니다. 전부 새 건물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전부. 자, 전부 철거했습니다. 전부 철거. 뭐라 불러요? 전부 철거다. 또는 뭐요? 전부 멸실입니다. 전부 멸실. 자, 그리고 전부란 글자를 쓰지 않고 그냥 철거, 그냥 멸실이면 전부란 얘기야.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종전 규모 이내까지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해도 여기 3층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층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고 여기서 수습했습니다. 자, 얘는 뭐죠? 개축이고 얘는 뭐야? 저축이죠. 뭐 2층까지 올려도 마찬가지고요. 3층까지 올려도 마찬가지죠. 자, 한 층 더 올리면 뭐야? 뭐 증축? 신축. 왜? 전부 새 건물이죠, 그죠?
세공이죠. 그래서 요렇게 해당되는 증축에 해당되는 거 신청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요거. 요 내용은 현재 책이 없어요. 요약집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전을 잘 보세요.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에 가는 겁니다. 주요 구조부의 해체 없이 내기, 바보, 지주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의 해체 없이 같은 대지 내 다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른 대지로 간다. 틀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 주역을 해체하지 않죠? 해체한다면 또 틀려요. 그 두 가지를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림으로, 여기 위에 그림은 복잡하니까 이걸로 하시면 돼요. 넘깁니다. 자, 9번 대수선. 얘는 건축이 아니죠. 건축이라 보기에는 조금 약하고 경미한 수선이라고 보기에는 좀 높으니까 내가 만든 것이 건축과 수선 사이다. 일명 사랑과 우정 사이, 그런 것들이죠. 괜히 했네, 그죠? 자,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에 줄 것이에요.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외부 형태도 들어가는 겁니다.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밑에 대통령령 보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줄거세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당연하죠. 증축, 개축, 재축 해당되면 얘는 건축이니까. 이해하면 되겠죠. 첫 번째, 내력벽.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 그 자체에서 증감, 증설 해체는요, 면적 관계없이 단 1이라도 감하면 무조건 대수선인데요. 끝에 수선 변경은 30 이상 해야 30 이상. 아시겠죠? 수선 변경은 30 이상 해야지만 대수선이고요. 2번, 3번, 4번 묶으세요. 기둥, 보, 지붕틀. 기둥, 보, 지붕틀은 마찬가지입니다. 증설 해체는요, 개수 관계없이 무조건 하면 대수선입니다. 그런데 뒤에 수선 변경은 각각 3개 이상 해야지만 대수선입니다. 각각 3개죠. 그 다음에 5번, 6번 묶으세요. 얘는 화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무조건 전부 다 대수선입니다. 근데 5번 보니까 방화, 벽 또는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이에요. 바닥 동그라미, 벽 동그라미. 불이야!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잖아. 불이 올라가는 거를 막아야 되고요. 옆으로 번진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하고 벽이 중요한 것이지. 바닥이 방화, 벽, 바닥 설치하고 벽도 방화, 벽을 해야 맞겠죠. 그죠? 근데 기둥은 없잖아요. 기둥을 집어넣어요. 아, 기둥이 뭐 내력벽처럼 하중 견디는 기둥이고, 아무리 뭡니까? 화재 막기 위해서 한들 화재 시에 기둥 옆으로 싹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둥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기둥을. 그리고 6번 나오잖아요. 주계단 방화문이 없어요. 피난계단 방화문 하나예요. 특별 피난계단 방화문 2개예요. 화재 시에, 그죠? 화재 시에는 내려가는 방법이 딱 2가지입니다. 그죠? 계단 또는 승강이잖아요. 승강이 못하니까 계단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계단은요, 그 자체로서 면적 관계없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5번 마찬가지고 무조건 대수선. 7번 다가구의 가구간 경계의 벽.
다세대의 세대 간 경계벽입니다. 아파트하고 연립 빼놓고 아파트와 연립은 거의 건축 수준이고 다가구하고 다세대의 경계벽. 뭡니까? 이 경계벽이 그죠? A집 경계벽 건너편이 B옆이 아파트 소리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거의 소리가 안 들려요. 뭐 싸우지 않는 이상은 그죠? 안 들려요. 근데 이것도 대순하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죠? 서로 간에 주거의 어떤 그런 생활에 침해받기 때문에 이건 건축 아니지만 대수선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경계벽 같은 경우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8번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로 외벽이 아니라 외벽 안에 마감재로 보통 뭐라 부르죠? 보온장치 일명 우리가 이제 스티로폼을 안에 많이 하죠 그죠? 보온장치 그런 것들 증설 해체한다 대수선 수선 변경은 30 이상입니다. 거기까지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리모델링 자, 1번 의의만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인데 하지만 개축 동그라미 개축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축도 재축은 해당 안 돼요. 개축만. 자 넘겨요. 자 11번 도로 원칙 보행 플러스 자동차입니다. 보행은 인도예요. 자동차 차도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요 인도 플러스 차도의 합친 개념입니다. 이게 얼마 이상? 4m 이상이죠. 차 2대가 최소한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4m면 보행 플러스 자동송행 인도 플러스 차도입니다. 자 인도가 필수예요. 아시겠죠? 인도가 없고 차도만 있는 것은 도로법상 도로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왜 아니죠? 도로만 있는 곳에는 건물이 없잖아요. 왜 없죠? 건물 사용 누가 합니까? 누가요? 짐승이에요 짐승? 누가요? 사람이 하잖아요. 짐승? 물론 집에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이 짐승 하지만은 그 짐승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갈 수 있는 인도가 없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건축법은 건물 때문에 인도가 필수입니다. 인도만 있어도 도로입니다. 차도만 있는 경우는 건축법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건물을 못 짓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뭐도 포함돼요? 예정도로. 뭐라고요? 예정도로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정도로. 그리고 박스 하나 보세요. 국토법이든 이 도로가 국토법에서 배웠던 도로법이든 사도법이든 기타 등등 다른 법률이든 어느 법이든 강의를 하지 말고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라면은 법에서 나온 모든 도로는 전부 다 도로입니다. 도로법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법이든 사도법이든 도로법이든 기타 등등 다른 법이든 고시된 도로는 다 도로다. 그래서 1번은 법을 하는 것이고 2번은 지자체 장애하는 겁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광, 특시, 도, 특도 이하 시도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간 도로 그러니까 지자체 장이 지정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 법률로도 정할 수 있고 지자체 장이 정할 수도 있고 예배, 자, 예배, 밑에 보세요. 1번. 자, 특시, 특도, 시군구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차 갈 수 없어. 근데 차는 못 가도 누군 간다. 사람은 간다. 그러니까 차도는 없고 인도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도만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얼마 이상? 3m. 3m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2번은 뭐냐? 막다른 도로. 골목 들어갔는데 막혔어. 이때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 두 번째 10m 이상 35m 미만. 그리고 세 번째는 35m 이상 10
10m 미만, 35 미만, 35 이상 각각 2m, 3m, 6m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외워야 되겠죠? 10m 미만, 35, 10m 이상, 35 미만, 35 이상, 2m, 3m, 6m, 2, 3은 6. 아시겠죠? 2 곱하기 3은 6. 2, 3은 6. 음면적은 애들 공부를 안 해가지고 2, 3은 4라고 하죠. 2, 3은 4. 음면적은 4m입니다. 왜? 공부를 안 해서. 2, 3은 4.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439페이지. 21번 특별건축구역은 뒤에 배우지만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 창출, 건설기술 순상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첫 번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완화하거나 세 번째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해줘야 들어와서 개발하겠죠. 내용은 뒤에 할 때 같이 또 할게요. 자, 초고층 건축물과 그다음에 고층 건축물, 그다음 세 번째 준초고층인데 세 가지는 이렇게 와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고. 자, 원래는 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개 나눠집니다. 초고층 건축물하고 자, 준초고층입니다. 자, 고층 건축물은 일단은 30층이죠? 30층 이상 또는 건축법상 건물은 일반적으로 한 층당 몇 미터? 4미터. 그러니까 3, 4, 10이죠. 120m 이상이에요. 이것보다 더 높은 초고층이죠? 얼마죠?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5, 4, 20이죠. 200m 이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얘는 요 사이. 그죠?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30층 이상 또는 50층 미만이거나 120m 이상 200m 미만 그 사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물어봐요. 나는 안 물어봐.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요. 고3에게 뭐래요? 시비 걸지 말라. 예, 민감하거든요. 고3에게 시비 걸지 말라. 그리고 딸내미를 살 안 찌게 하기 위해서 어쩌고요? 초고추장에 오이 찍어 먹으라 그러죠. 초고추장에 오이 찍어 먹으라. 그래야 살 안 찐다 그랬죠. 그 두 개 알아두시고 넘기세요. 자, 27번입니다. 특수구조.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1번 한쪽 끝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일반적으로 지지하거든요. 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량 등이 얼마 이상? 3m 이상 나온 겁니다. 3m 이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이 예를 들어 이래 있다. 이래 있다. 오늘 건물이 안 되지 않아? 그랬다. 자, 여기에 뭐 1층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거든요, 이렇게 원래. 있는데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없는 거. 3m 이상 나왔다는 얘기죠? 예. 좀 특수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입니다. 경간. 그러니까 그 거리가 최소 얼마 이상? 20m 이상이면 굉장히 대형 특수한 건축물입니다.
그죠? 20m면 굉장히 크죠. 1번과 2번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3번은 특수한 설계 시공이니까 특수 구조죠. 28번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자, 불특정,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건물은요, 알다시피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은 자, 얘는요, 한마디로 2번을 먼저 할게요. 2번을 이렇게 16층 이상 있죠? 16층. 자, 16층 이상이면 일단은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16층이 안 되면 일단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 건물보다 더 큰 건물 더 많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더 크잖아, 그죠? 설령 얘가 뭐 10층까지 안 돼도 따지고 보면은 쟤보다 더 큰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16층이 안 될 때에는 뭘로 느낀다고요? 그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 일단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 중에서 법률로 정한 6개만. 그죠?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죠? 대형 예술회관. 부산도 있죠? 이름 뭐죠? 문화회관. 뭐 층수는 모르겠지만 층수는 뭐 몇 개 안 될 겁니다. 옆으로 이게 넓죠, 그죠? 예, 문화회관. 하지만 동물원, 식물은 제외합니다. 왜? 동물원은요, 동물들 살기 편하게 만든 건물입니다. 사람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식물원은 식물들 살도록 그 구조에 맞게 온도 등등 맞게 만든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구경하러 가는 것이지. 그죠? 구경하러 가기 때문에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종교시설은, 그죠? 종교시설, 뭐, 대형 교회들은 뭐, 옆으로 크죠, 그죠? 옆으로 특히. 판매시설은 뭐, 대형 마트들 마찬가지죠? 기껏 높아봤자 5층, 6층이잖아요, 그죠? 옆으로 넓죠. 그 다음에 운수시설, 여객시설 있죠? 뭐, 터미널, 공항, 이런 것들 있죠? 옆으로 크죠. 종합병원, 그죠? 이것도 옆으로 크잖아요. 관광 숙박시설, 일명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관광호텔. 그죠? 옆으로 크잖아요. 콘도처럼 크잖아요. 관광호텔은 항상 지하에 뭐가 있습니까? 관광 나이트 있죠? 나이트.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혼자 못 가, 쪽팔려서. 그 다음에 16주 이상이 안 될 경우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바합이 5천 이상이면서 밑에 있는 거죠. 요거 6가지만. 판문종, 여관종, 요겁니다. 이때 여기, 자, 판매에서, 판매한다. 문화시설에서 뭐는 빼고, 동물은 식물은 빼고, 요겁니다. 따라해요. 판문종, 여관종. 한 번 더 시작. 판문종, 여관종. 한 번 더 시작. 판문종, 여관종. 아시겠죠? 판문점이 뭐죠? 판문점에 가면 울리는 종소리. 그죠? 12월 연말에 가면은 떼랭떼랭. 이게 뭔 소리입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요, 넘어오세요. 그 뜻입니다. 판문종. 여관종은 문을 딱 열면 떼랭떼랭. 손님 왔어요. 그 소리죠. 그죠? 손님 왔어요. 여관종. 판문종, 여관종. 뭐, 준다중이용은 나온 적 없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예.